SAT나 점수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입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theme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theme에 맞는 provement, 증거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됐을 때 내가 들어갈 대학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소팅아웃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어플리케이션 theme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게 holistic review죠. 학생을 다면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이에요. 자, 다면 평가를 한다는 것은 이 친구의 다양한 면들, 성장 배경, 어려웠던 점, 극복을 했던 사례 또는 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면적으로, 단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우리가 보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고등교육에 대해서 어떤 효용가치를 기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대하고 있는 효용가치에 대해서 과연 얼만큼 기대 효과까지를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즘 산업의 구조 자체가 이렇게 공급자 위주의 경제가 아니라 소비자 중심의 경제로 이동을 하면서 대학에서 요구를 하는 것과 이런 우리가 현실 세계의 기업들에서 요구하는 요구 조건들이 계속해서 변해가면서 자연스럽게 요구 조건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고용주라고 했는데 A, B, C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서 B를 선택했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조건을 가지고 이 사람을 뽑았을까요? 그건 아마 A, B, C 중에 A, C라는 사람이 갖추지 못한 차별화된 뭔가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B라는 사람을 아마 뽑았을 거예요. 대학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조금 차별화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 차별화된 사고방식이 얼만큼 증명이 되느냐를 보는 게 아주 중요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학부형분들이나 학생분들은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최소 9학년 때부터는 우리 친구가 어떤 형태의 관심사를 깊게 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는 것들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채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 학생들 중에 한 친구는요, 중학생 때부터 만났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집에서 파충류를 키우는 걸 그렇게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집에 한 26종의 파충류를 키우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이런 친구들일 때는 너무 사랑스러워, 나 더 예쁘게 기르고 싶어, 배고파? 더 맛있는 것 좀 주자, 이런 사고였다고 하면 중2 이후에 이 친구한테 질문을 하니까 되게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 애들을 길러보니까 얘들이 어떻게 그 종이 분류가 되고 또 이 종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생각보다 자료가 많지 않더라. 내가 키우는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곤충들에 대해서 어떤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지를 잘 몰라서 내가 이 공부를 해보니까 여전히 이 곤충이나 파충류에 대한 연구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거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이 뭐가 되고 싶은지를 제가 질문을 했더니 자기는 이 그 파충류들, 자기가 기르는 아이들이 어떤 형태로 진화해 왔는지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를 하는 곤충학자가 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곤충학자가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럼 그 이후에 너가 어떤 방식으로 프로페셔널 커리어를 이어갈 건지를 생각해 봤느냐 했는데 그때도 좀 대화가 아주 저세상 텐션이었어요. 실제로 애들을 길러보니까 톱밥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 파충류를 기르는데. 근데 그 톱밥이 우리나라의 톱밥들은 생각보다 좀 그 품질이 좋지 않았대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톱밥들을 자기가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것들도 자기가 직접 만들어 보니까 별게 아니더라 이거죠. 이런 방식으로 비즈니스라는 것도 자기가 생각을 좀 해봤고 또는 그게 아니면 곤충과 관련돼서 되게 유명한 아이코닉한 피규어들을 몇 명 이제 존경할 수 있는 분들로 찾아봤더니 실제로 마이애미 같은 데서 섬을 하나 사서 파충류 공원을 주라기 공원처럼 이렇게 운영하면서 곤충을 연구하는 박사님도 있더라 이거죠. 자기는 그런 인생을 살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과연 이런 생각의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의 좀 생각들이 이어졌는지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파충류를 처음에는 이 친구도 이마트에서 아빠가 사줬다 그래요. 근데 집에서 계속 기르면서 애정을 이제 갖고 그랬을 때 엄마 아빠가 내버려 뒀다고 하는 게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더욱더 그런 환경에서 심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것이죠. 그때도 저희 학부형께서 저한테 질문을 했던 건 우리 아이가 이렇게 곤충에 너무 애착을 갖는 것이 나중에 공부를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듣기도 했었지만 궁극적으로 저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내용들이 이 친구의 의지대로 조사가 되고 충분한 내용들이 나왔을 때 그 이후에 이 친구가 더욱더 심화된 관심사를 가지면 가질수록 자신의 고등교육의 목적이나 또는 공부하게 된 동기들을 잘 찾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제가 학부형들한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죠. 이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9학년 한 8학년쯤 됐을 때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2, 3 정도가 될 겁니다. 그 나이 때 내가 정말로 재밌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탐구할 수 있도록 우리 엄마 아빠께서 좀 다양한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스키 타러 가볼래? 아니면 우리 한번 같이 동물원에 가볼까? 라든지 그런 기회들을 많이 경험한 학생이나 아이일수록 훨씬 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좀 깊게 파야지 고등교육 때의 기대 효과나 거기에 맞는 부분들을 충분히 잘 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이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플리케이션 쓰임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 차별화된 퍼스펙티브를 갖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에 이어 두 번째는 그 어플리케이션 쓰임을 증명할 수 있는 verification들을 늘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충류에 관심 있는 친구가 처음에 애정을 가졌지만 그들의 이제 환경을 더 잘 조성하는 과정에서의 환경 조성하는 기술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고등학생이 되면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각종 파충류 기르는 것들과 관련된 부분에서 소논문을 써볼 수도 있을 거고 또는 그 친구들과 관련된 동호회에 참여를 하면서 다양한 이벤트들에 좀 기획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아주 작은 스타트업으로 해서 아까 톱밥이 일본에 있는 톱밥보다 자기가 만든 게 더 퀄리티가 좋다니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해서 판매해보는 경험들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많은 학부형분들은 얘가 재밌으려고 하는 일들이 이 대학 어플리케이션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시겠죠. 이 학생이 정말로 오랫동안 품어왔던 즐거움, 되게 파왔던 것들을 그냥 생각만으로 끝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친구가 만약에 이런 동호회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실제로 사업으로 연관을 시킨다든지 다양한 캠페인으로 이어가는 것 자체가 이 친구는 실행력까지도 갖추고 있는 친구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의 내면과 외면적인 것을 우리가 다면적으로 평가하는 holistic review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들이 나중에는 extracurricular activity로서 상당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application theme, 거기에 관련된 실적을 쌓는다든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레주메에다가 맹목적으로 채우는 형태의 그런 액티비티들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 어플리케이션 쓰임이 명확하게 잡히면 그 이후에 이 친구가 그거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아이디올로지에 맞는 것들을 순차적으로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교를 선정하는 것인데요.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US 뉴스 랭크에 관련해서 이제 무조건 랭킹이 높으면 학교가 좋은 학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지만 어떤 분야가 좀 적합한지 내가 얼만큼 깊게 팠는지에 따라서 본인이 가야 되는 학교가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중학교 2, 3학년부터 고1, 2, 3 동안 경험해왔던 이 경험적 데이터가 합쳐졌을 때 본인의 정말 핏이 맞는 학교들을 더 잘 고를 수 있다. 네, 이렇게 따져봤을 때는 우리가 SAT 점수나 이런 것들을 맹목적으로 높게 따지는 것보다는 거기에 맞춰서 본인이 준비할 거는 준비하되 오히려 본인의 관심사를 더 심화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을 넉넉히 가지는 게 대학교 입시에 대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빠르면 빠를수록 훨씬 좋다. 준비를 할 때. 그럼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느냐? 중학교 2, 3학년 때부터는 최소 이 친구가 뭘 좋아하고 뭘 사랑하는 친구인지를 경험을 최대한 많이 시켜주는 게 학부형으로서는 필요하다. 네, 학생 입장에서는 자신이 경험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자기 주변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좀만 찾아보면 요즘 인터넷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죠.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면서 자기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좀 사랑을 할 수 있는지를 중2, 3 때는 꼭
정하는 게 좋다. 그게 자신의 대학교 전반에 걸친 어플리케이션 SIM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점수나 이런 GPA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이 내가 어떤 대학이 정말 나한테 맞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진솔함으로 묻어나왔을 때 학교에서 이 학생을 바라보는 경쟁력이 180도 달라질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가름하려고 합니다.